그러니까 현대, 특히 한국 사회는 유전자 보존과 양육 부담을 등가 교환하는 전통적 계약 형태에서 완벽하게 여성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재창조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설거지론이 대두된 배경은 이러한 근원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거지. 요즘 좀 화제가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설거지론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존잘남이 소위 실컷 연애하고 그러니까 버린 매물들을 건실한 찐따남들이 주워다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놀 거 다 놀고 그랬던 여성들이 결혼할 때 되니까 안 그랬던 것처럼 기만하면서 일종의 사기 결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수 있는 여성의 처녀성 내지 순결성을 강조하는 데다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초에서도 말만 바꿔서 왕왕 등장하던 이야기예요. 여초에서는 이걸 잘 노는 여자가 결혼도 잘하더라 라고 해왔죠. 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처녀 시절에 연애 많이 하고 술 잘 마시고 남자 잘 꼬시던 애들이 결혼할 때도 남자 고르는 눈도 있고 꼬시는 법도 잘 알아서 양질의 남자들을 잘 낚아채 간다는 거지. 워딩의 수준도 보면 위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정숙한 여자 vs 양질의 남자. 순결성과 경제력으로 강조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까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한데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이긴 해요. 현대인들은 뭐 교육체계나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여성 해방에 대해서 은연중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니 여성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을 일종의 찌질함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있거든.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찌질하다 라고 생각해서는 왜 지금 시점에 설거지론이 튀어나왔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본능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 모든 사회 현상들이 이미 발현이 되고 있다가 누군가가 언어로 딱 묶어주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거지론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을 누군가가 언어로 묶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에서 자주 하는 짓이죠. 웃기게도 이게 인간의 머리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통념과 어긋나기 때문에 다소 거북하게 느껴질 만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테드 같은 데에서 한번 이 주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간은 원래 일부 일처 동물이 아닙니다. 초기 인류의 혼인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일부 일처 형태를 유지해 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종종 나 책 좀 읽었다고 하는 분들은 인류의 원래 혼인 방식은 난교가 동반된 난혼이었다 라고 단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언 못합니다. 얘네들이 문자로 우리 이탈리아인처럼 자유연애했어요 하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서 결국 가설에 불과하단 말이지. 그리고 저 난혼 가설마저도 학계에서는 구닥다리 취급입니다. 근데 단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적인 일부일처 동물이 절대 never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죠. 귀엽죠? 포유류 중에 유전적으로 번식 방법을 일부일처로 택한 애들입니다. 전체 포유류의 5%도 안 되는 희귀한 애들이죠. 대표적으로 늑대. 이건 인스타 같은 데에서 남자는 늑대다 라고 부르지 말아라. 늑대는 일부일처 동물이고 평생을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감성을 핥아주는 글들이 퍼졌었으니 아실 거고 얘네들은 비버, 수달, 여우 커플들인데 얘네들 전부 다 번식으로 일부일처 방식을 택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여기 보이는 인간 커플이랑 차이가 뭐게요? 얘네들은 남녀 개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반면에 일부 다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애들을 봅시다. 대표적으로 사자, 고릴라, 바다사자인데 수컷의 크기가 암컷의 크기보다 대체적으로 큽니다. 진짜 극단적인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4배까지도 차이나요. 예외적으로 호랑이 같은 애들도 있긴 한데 얘네는 완전한 일부일처라고 보기는 뭐한 게 비버, 수달, 여우랑 다르게 수컷이 교미하고 얼마 안 있다 튑니다. 양육을 암컷 혼자 하는 건 오히려 일부 다처제랑 비슷해요. 형태만 보면 일부일처가 아니라 자유연애 싱글맘 제도?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여튼 결론은 인간이 유전적으로 일부일처 생물이 아니고 따라서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것도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인간이 표면적으로만 일부일처제를 유지해왔고 상류층에서는 축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행해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다 소개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걸 보고 나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나하고는 잘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안 쓰고 답장도 6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 주변에 잘생기고 집안 좋은 친구들 보면 여성분들께서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쳐요. 음식도 해다가 주고 옷도 사주고 기프티콘도 주고 우울해하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게 뭐냐고요. 저 대접을 받는 극소수의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의 알파메일들인 겁니다. 인간이 유전적으로 일부 일처가 적합한 생물이 아니니까 여성들이 알파메일에 대한 환상과 내재된 욕망을 품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높게 평가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먹기만 하는 게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전환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돌 산업이 그래요. 그게 뭐냐, 솔직히 존나 안 입고긴 한데 아이돌이 롱런하려면 여성 팬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깽판 치고 다니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알파메일을 갈구하는 건 유전적인 본능이고 남성들한테는 그게 없거든. 수컷들은 아예 번식의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스테이터스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 멀리에 있는 완벽한 여신보다는 자신의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보존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신보다 살짝 떨어지는 암컷을 원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굳이 스타들과 교미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루피들까지 갈 거 없이 아이돌 시장이 지향하고 있는 바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얘네들 돈 존나 돼요. 포토카드 모으고 앨범 수백 장 사서 갖다 버리거나 쓸데도 없는 보육원에 기부하고 사인회 가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굿즈 오지게 사 모으고. 왜? 아이돌들이 얘네들 알파메일이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SBS에서 하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인데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남성분과 데이트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표현하시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감히 추측컨대 이 여성분이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냐면 이 여성분은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탐내는 알파메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남성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느낀 거겠죠. 이 상황이 매우 짜증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표정으로 충분히 잘 응대했으니까 서비스했다는 멘트가 무심결에 튀어나온 겁니다. 상대 남성분에게는 별로 예의가 없는 행동이긴 했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목표를 향해서 경쟁하는데 제3자가 발목 잡으면 짜증나잖아. 근데 연애 시장에서는 이런 일부 다처적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 시장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시장 논리가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결혼 본연의 목적인 생계와 육아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출산의 근원적 결함성으로 인한 수컷의 육아 참여 문제이고 둘째는 부계 불확실성 문제입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인간은 대가리가 너무 큽니다. 뇌 용적이 커져서 머리가 좋아진 건 좋은데 덩치치고 머리가 너무 커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가리가 커진 만큼 출산하려면 골반도 커졌으면 참 좋았는데 신체는 그만큼 커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직립보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골반이 내장을 떠받쳐야 해서 네발 동물들보다 산도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산을 일찍 하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포유류들, 망아지나 토끼, 오리 이런 애들 보면 출산한 지 한 1시간쯤 지나면 지들이 알아서 걷습니다. 근데 인간은 1년이나 지나야 겨우 걸음마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뱃속에 더 있어야 되는데 못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가뜩이나 큰 대가리인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뱃속에 품고 있으려면 출산 못해요. 골반 터집니다. 그러니 인간은 아기를 사실상의 미숙아로 출생시키는 걸 택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태어난 애들이 스스로 자생을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걸을 수 있는 말이나 오리 이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침팬지 같은 영장류 새끼들도 적어도 어미털 붙잡고 매달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 애기는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똥생산과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애가 태어나면 어미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돌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포유류들처럼 어미가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간이 택한 게 뭐냐면 극도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대신에 정자만 제공하고 튀어버리는 알파메일 대신 베타메일들에게 접근해서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알파메일이 아무리 생산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몇십, 몇백, 몇천의 여자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대신 베타는 능력은 좀 모자라도 여자 한 명, 아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지. 그러니까 암컷이 자생할 수 없는 새끼를 몇 년간 돌보는 동안 수컷이 이들의 생계를 담당하게 한 거라고요. 등가 교환으로 말이죠. 얻는 게 생기면 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암컷은 대신 수컷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을 지워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로 전래될 수 없다는 두려움, 북의 불일치 문제를 순결로서 덮어주기로 한 거지.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것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것도 유전자 검사가 생긴 현대에나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해진 거지 과거엔 경험적으로밖에 제공 못했어요. 이게 존나 웃긴 게 그 엄격했던 왕가에서도 뻐꾸기들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인 리처드 3세가 북의 쪽으로는 유전자가 선조들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북의 불일치 문제가 수컷들한테는 실질적 위협이었다는 방증이죠. 왕가가 저런데 일반 가정에선 어땠겠습니까? 여튼 인간은 사회적 제도를 그 필요에 따라 동물적 본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발달시켜 온 겁니다. 그래도 나름 잘 굴러갔어요. 이전까지는 말이지. 근데 현대 결혼 제도는 어떨까요? 현대 사회는 교육과 슬로건을 통해 여성 해방이라는 기치를 들고 여성의 성 선택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 가질 수 있는 본원적 불안에 대한 판단 근거, 순결이나 정숙성 등은 완벽하게 무시하고 찌질한 걸로 치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나마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결혼정보회사에서나 워킹 홀리데이, 유학 경험 같은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걸러내는 판이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처맞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유전자 보존의 대가로 수컷이 지불했던 대가, 양육 부담은 어떨까요? 똑같이 줄었을까요? 아니요. 집값 상승과 계급의 고착화로 인해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취직 시기도 빨라서 대학교 나오고 화이트 칼라로 취직해서 한 5년 모으면 그래도 서울은 아니어도 서울 근교에 대출 끼고 집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직 시기도 늦어져서 돈 모으기도 힘든데 5년 모아봤자 전세조차도 못 구합니다. 아니, 아예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판국이라 죄다 월세살이로 월급 다 날려먹는데 돈을 모을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특히 한국 사회는 유전자 보존과 양육 부담을 등가 교환하는 전통적 계약 형태에서 완벽하게 여성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재창조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설거지론이 대두된 배경은 이러한 근원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거지. 찌질한 여성 혐오론자들이 만들어내고 창조해서 퍼뜨린 게 아니라고. 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언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했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다가 균형 흐트러지면 갑자기 핸들 좌우로 요동치죠. 그러면 사람들 당황하면서 핸들 요동치는 거 진정시키려고 손으로 꽉 잡는데 이러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저게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실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거든. 냅두면 알아서 회복해요. 사회 현상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들한테 기존과 달리 지나치게 과도한 짐이 지워진 상태에서 혜택은 줄어드니까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설거지론인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아마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거예요. 점점 더 일본 따라가는, 아니 일본보다 2배는 더 심한 것 같아서 불안한데 초식남 절식남 운운하던 일본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남성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으니까 출산 육아 문제에서 남성들이 파업하기 시작했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 결혼 잘 안 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는 말처럼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좆된 거지. 첨언하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왜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 지금까지 이러한 남성들의 절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반박하지 않았느냐 하던데 얘네들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이거 얘네들이 바라는 바예요. 얘네들은 정말로 가정의 해체가 여성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네들 표 확보에도 유리해질 테고 속으로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